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2월 7일 한 주간의 HLB와 그 계열사들의 주식을 주가 위치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HLB 생명과 HLB 제약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볼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 역시나 그리고 대차 잔고도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국내의 시장은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은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은 길어도 2월 중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 일면으로 연기금에 지속적으로 12월 말부터 현재 매도세가 진행이 되는데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연기금은 이제 1% 이상을 매도한 대략 삼성전자에 대해서 8천만 주를 그간 6개월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요. 금액으로는 대략 8조 정도는 현금으로 삼성전자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8조 원 이상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기금은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매물도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종합주가지수는 3,100이 넘었으며 코스닥 역시 1000포인트에서 32%포인트가 낮은 위치에 있어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인 탄탄한 고객예탁금 66조 원 이상의 규모로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조정의 마무리로 인해서 폭등 장세도 올해 4월 이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달라진 대한민국의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식구들의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지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대단히 위축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한 구독자분, 김영재님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똥줄을 들고 희망을 키우고 주식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식을 타이밍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주식을 한 25년 절대로 제가 좀 바보는 아닙니다. 배울 만큼도 많이 배웠고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주린이 분이 아니신가? 주린이 분이 만약에 영재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기회비용 말씀을 하셔서 고점에 팔고 막 출발하는 종목을 사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밍, 그것은 신의 영역이고요. 주가가 바닥권이어서도 바로 사게 되면 영재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어렵다라고 이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죠. 투자의 대가 세계에서 주식으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는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은 주식을 사면서 5년 동안 시장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산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재님은 그 이상, 그러니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약간은 주주로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HLB 생명 그리고 제약이 어찌하면 똥주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재님께서는 댓글로 보유 종목 한 가지만 좀 언급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적절한 솔직한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영재님께서 이렇게 똥주라고 생각하시는 이 종목, 올해 저는 2021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FDA 희귀의약품으로 또 지정이 됐었죠. 선양 낭성암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인데요. 2월 3일 날 미국 FDA가 신약 후보 물질 리보세라닙을 선양 낭성암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똥주가 이렇게 FDA에서 희귀의약품 지정하고 그런 일은 없죠. 침샘암으로도 불리는 선양 낭성암은 미국과 유럽에 환자가 많은 희귀 암종이고 현재 승인받은 표준적인 치료제는 없다.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는 선양 낭성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총 7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있고요.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희귀 난치성 질병의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허가를 취득한 후에는 7년간의 시장에 독점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2017년 6월 FDA로부터 리보세라닙의 위암에 대한 희귀의약품을 또 지정받았고 현재는 위암 3, 4차 치료제로 판매 NDA를 준비하고 있고 리보세라닙의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입니다. 대장암 3차 치료제 임상 2상이고요. 위암 2차 치료제 임상 2상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김동건 씨의 새로운 신규 최고 경영자를 선임을 주총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뮤노믹의 뇌종양 치료제 기존 생존율을 7배 높였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뮤노믹은 원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또 참가했었죠. 이뮤노믹의 면역 백신 플랫폼 유나이트 플랫폼은 특히 항원을 집중 타겟팅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HLB는 면역세포, 면역항암, 그리고 표적항암, 양 파이프라인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성장성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다라고 그래서 그 똥주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속설에 의하면 똥은 황금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황금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네릭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같은 것이 아닌 뉴 드러그 신약입니다. FDA에서 잘 올해 NDA도 신청하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 경직이 된 9만 원 정도라면 이렇게 바닥권에 위치하면서 박스권에서 웅크리고 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임상 진행들은 잘 진행이 될 것이고 시간이 또 흘러감에 따라서 그곳에서의 또 유의미한 학회에서의 발표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죠. 따라서 투자는 기다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이렇게 주가의 모습은 기술적으로 다시 며칠 전에 공매도권에 의해서 이렇게 또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95,000원을 돌파하는가 하더니 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으로 91,500원에 이렇게 주가의 위치가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역시 전저점 부근에서 24,000원 정도 아래에 위치한 모습. 지난번에 26,000원 정도에서 지지선을 받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면서 바이오제약 섹터가 올해 1월 연초부터 지속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비단 HLB만이 그런 것 아니고요. HLB 제약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가격 조정을 받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도 이렇게 15,000원의 모습은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리고 15,000원의 주가의 모습은 지난 11월에 잠시 있었고요. 하방 경직으로 이렇게 보이고 기다림에 있습니다.
HLB의 현재의 외국인의 지분도 한 주간 또 들여다보면 HLB 이렇게 14.6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날 2월 1일에는 52만 3천 주, 2월 2일에는 13만 주, 그리고 1월 29일엔 11만 3천 주. 이렇게 현물에서는 HLB가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현재 14.69%인 반면에 대차 잔고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현재의 대차 잔고는 650만 주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죠. 현물에서는 주식을 사들이고 대차 잔고는 줄어들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우리 식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공매도권.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유튜버나 주주들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성장이 발판이 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고점 일적의 주식을 팔아서 저점에서 사서 되갚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이렇게 시장에서 주식의 보유 비중을 높여서 이 비중을 가지고서 서로 외국인들끼리 대차를 대여하고 차입과 상환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공매도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주분들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리보세라닙에 이렇게 성장이 발판이 된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공매도를 치게 되면 차후에 쇼커버링을 당할 수가 있죠. 즉 고점에서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될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공매도 대차 잔고가 많다 손치더라도 공매도가 많다 손치더라도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 과거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있을 때는 공매도 때문에 못해 먹겠다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주주분들의 단합된 행동으로 잘 이겨냈었고 현재도 대단히 공매도에서 제1위를 해당하는 것이 셀트리온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그 1위가 HLB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간 주식을 했었고 더군다나 현재는 유튜버나 이런 공간을 통해 가지고 증권사에서 주식을 대여하는 주식을 빌려주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해지하는 방법 등을 여러 번 영상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전해 주시고 물론 유튜브나 이런 또는 네이버 종토방 이런 곳을 보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스마트폰 없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전부 다 인지하실 걸로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또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HLB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죠. 그와 같은 분들께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주주들의 권익 수익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 불필요한 그리고 악의적인 불법적인 그런 공매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공매도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외국인 지분을 보유해서 이 물량을 대차로 할 수 자기들끼리 차입하고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그러한 생존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기들끼리 사서 대여하고 차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재 지분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14.69% 770만 주. HLB 생명과학도 역시 6.39%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죠. 여기서도 HLB 생명과학도 대차 잔고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HLB 생명과학의 대차 잔고가 얼마인가? 2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HLB 제약은 34만 주.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고, 다만 HLB에 대해서 특히나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공매도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이 한번 개발되고 승인받고 그러기에는 상당한 오랜 기간에 걸치죠. 그래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고요. 실적은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공매도의 타겟팅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과하게 시가총액을 유지한다는 이유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시장은 2000년도에 DJ 정권, 지금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IT와 PT, 바이오 테크놀로지, IT와 PT에 대한 육성을 상당하게 2000년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을 상위에 차지하는 종목들을 자만 보시게 되면 바이오 제약 섹터입니다. 기존에 있는 바이오 제약 섹터가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신규 기업들의 바이오 제약 섹터들이 많지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는 2000년, 202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바이오 제약 섹터의 그런 기업들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져 있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HLB 역시도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고 HLB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제약 섹터들이 상당하게 실적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서서히 급격하게 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이 셀트리온 또는 HLB에 대해서 공매도가 상당히 양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공매도가 승리할 것이다. 과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주식 참여자들의 주식의 지식 또는 공부 또는 정보력 여러 가지가 취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에 의해서 보다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런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한 수 아래로 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역시나 2000년도에서도 시황도 했었고 그 당시에서는 천리안, 나우누리 기억을 나실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곳에서 제가 했었습니다. 천리안, 나우누리 또 하이텔 뭐 이런 곳이죠. 오래됐죠. 그리고 박스넷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증권에 관련 곳이었는데 사이트 한번 개편을 잘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망가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각설하고요. 공매도에 대한 것 HLB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는 과거 그러한 다툼도 한번 해봤고요. 운동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HLB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전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허구헌날 학회에서 완전관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그리고 자회사들의 움직임, 성과물 이런 걸로 인해서 올해는 좀 더 그리고 김동건 대표의 양강 구도 체제 잘 협력을 해서 잘 이끌어 갈 거라고 또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세 종목 전부 다가 이 식구들 전부 다 박스권에 있지만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회사에서도 언급했듯이 과거 2년 정도를 투자하신 분들은 회사를 믿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 역시도 HLB 3,000원대에 투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진양곤 회장은 M&A인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식에 참여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2008년 정도. 이제 새내기에서 저는 벗어났다. 최고 경영자로 있어서 M&A는 놀랄만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앞서서 말하는 바이오 제약에서의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희망 고문처럼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렇게 주식에서 오래되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그 진양군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성공한 이러한 사람 중에 저는 한 분이다. 한 푼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시가총액을 엄청나게 큰 기업들을 거느리고 미국의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엘레바 등등 굵직한 그런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잘 진행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부터는 지난 2년 3년 전과는 전혀 다르면서 가시적인 성과 항서제약으로부터의 또 엘레바로부터의 그렇게 또 현금 로얄티 기술료를 받고 어쨌든 2021년 이제는 3월 지나 준 3월이 지난 4월 이후부터는 기대해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래도 또 역시 단기의 매수매도 권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저의 생각 기대감하고 좀 다르다라고 그래서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에 이렇게 영상을 굳이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죠. 3일 동안의 거래가 되고 월화수 그렇고 또 연휴가 설 연휴가 진행이 된다면 이제 2월도 2주밖에 남지 않아요. 이렇게 설이 10, 11, 12, 11, 12 이렇게 연휴가 진행이 되면 8, 9, 10, 3거래일이 지나면 벌써 2월도 마무리된다. 2월도 이제 2주간에 걸치고 대한민국 국내 시장에서도 조정의 마무리가 서서히 진행이 되고 3월이 되면 날도 따뜻해지고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도 3월, 4월부터는 조금씩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난 3월에 가장 주가도 코로나로 인해서 바닥권을 형성했죠. 이제 안정도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자분이나 식구님들 이런 생각 그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올해 여름 이전에는 조금씩 코로나도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비책을 이제 몸에 배어져가 있는 이러한 국민들의 모습 그래서 3월, 4월부터는 임상이나 이런 부분도 작년에 위축된 모습에서 조금은 활기를 띠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기대감도 가져보고 어쨌든 올해는 HLB 모든 종목들의 가시적인 성과들로 인해서 주가의 모습도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일요일 남은 시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